네, 전격 인터뷰 일부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꼽히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잠실체육관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제명 이후 첫 공개 행보였잖아요. 토크 콘서트 열었는데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뭐 열광적이었죠. 저는 네. 사실 어제 그 예. 대한민국 정치 문화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저도 뭐 당협위원장을 했습니다만 대개 여야 막론하고 정당의 행사라는 게 네. 그 지구당 그러니까 당협별로 뭐 몇 명을 동원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또 그 사람들 참석하면 사진 찍어서 보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강제 할당식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차도 대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원금도 나오고 이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1만 명이 훌쩍 넘는 그런 시민들이 그분들이 다 자기 돈 내서 그중에서 뭐 공천 받으려고 온 사람도 없고 돈 받고 온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돈 내가면서 전국에서 뭐 울릉도, 제주도, 뭐 거제도, 광주 전국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치 문화에 대한 그런 일종의 반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운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나온 발언들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네. 보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했다. 본인의 그 제명과 관련한 발언을 하셨는데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여기서 언급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마치고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제거 작업 혹은 뭐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총선 백서를 통해서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때문 그때 당시에 선대위원장 때문이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갔고요. 그다음에 당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당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가 앞서 나가니까 그때 나왔던 게 제가 당대표가 돼도 김옥균 프로젝트 그러니까 3일 천하로 끝났던 갑신정변의 김옥균처럼 당대표가 돼도 며칠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끌어내리면 된다라는 게 김옥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군요. 지금 그 현장에서 나온 또 발언 중에 제일 많이 또 언급되고 있는 게 장동혁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씁쓸하지만 최대한 참겠다. 그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놓고 향후 징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 안 할 거다.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누가 옆에서 왈가왈부 없습니다만 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사실 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그 가처분을 해서 승소를 하면 이기면 다시 당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당원 자격을 획득하는 건데 그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당원 자격을 획득한다는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결정은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할 겁니다. 네. 토크 콘서트 내용에서 또 전두환 씨를 비판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경한다 이런 발언을 한 전 대표가 했어요. 또 김영삼 전 대통령도 높이 평가를 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한 전 대표의 평가에 대해서 최고위원님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5.16이 뭐 군사 분명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부의 레일을 깔아놨다는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치 그 등소평이 모택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07 과3이라고 얘기했듯이 박정희 대통령도 본인의 어떤 과오나 잘못들보다는 공이 훨씬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뭐 IMF라는 걸로 해서 굉장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IMF는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고 아시아 국가들 거의 대부분이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금융실명제라든가 공직자 재산 공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큰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물론 경제 성장은 오히려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때 뭐 3조 호황이니 뭐 이런 세계적인 그 그렇죠. 경제 분위기에 힘입어서 예, 하지만 예.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져서 거의 166명인가 뭐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수많은 시민들이 숨졌고 군인과 경찰들도 20여 명 정도 숨진 그런 비극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유혈 군사 쿠데타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콘서트에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 어떤 출사표와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함께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 이유를 기약하는 건지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건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거기 참석한 어떤 시민들, 우리 동료 시민들에 네. 대한 그런 어떤 당부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아까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기자 생활을 뭐 수십 년을 했지만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노사모라든가 네. 혹은 안철수 현상이라든가 음. 이것과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개딸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분들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뭐 그런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번 경우처럼 정치인이 그 잠실 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거기에 뭐 10,000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자발적인 모임이었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여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꿔나가자라는 그런 당부였던 걸로 생각하고 본인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가 예단해서 해석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는데요. 네. 언제쯤이면 좀 구체적인 행보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뭐 다른 정치인들처럼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뭐 선언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언제든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지도,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당장 뭐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지금 윤리위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당으로부터 지금 그 제명 처리와 관련한 통보를 받으셨나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네. 뭐 본인들은 뭐 그냥 자동으로 제명됐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결정은 공적 결정은 서류를 통해서 종달된 서류를 통해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려는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친한계 찍어내기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찍어내기 좀 표현이 강한데 이 찍어내기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엄포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을 해버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했다고 당대표가 무슨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는 회계에 망측한 논리를 내세워서 저를 또 탈당 권고를 통해서 사실상 제명을 했고 그다음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사람에 대해 배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윤리위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리위원회에다가 뭐 이상규 그 위원장이라는 원외당협위원장이라는 뭐 친윤 쪽에 있는 위원장을 통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지금 심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 고성국 씨가 여러 명 얘기했잖아요. 그 외에도 장성국 의원도 얘기하고 한지아 의원도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그런 윤리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윤리위가 네. 무슨 진짜로 윤리적인 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그 네. 윤리위가 무슨 뭐 윤리적 기관이라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될 시점인데 지금 앞서 지금 언급을 직접 하셨지만 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착수도 그렇고 또 거꾸로 서울시당에서는 지금 고성국 씨를 또 징계를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네. 돼버리면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당내 갈등만 깊어지는구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우리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정적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거취 요구에 대해서 직을 걸라는 조건부 재신임 카드 꺼내 들었다가 지금 일단 뭐 직을 걸라는 그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고 그러면서 일단 이건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누구 마음대로 시한을 24시간 내에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입을 다물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 포고령에서 48시간 내에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는 그런 폭력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누가 뭐 때문에 제가 의원이라든가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짜놓은 룰에 왜 우리가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24시간 내에 하든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최고위원조차도 물러나라 그러고 당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만약에 국민의힘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사퇴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그 당협위원장직을 걸고 사퇴하라는 그 메시지를 SNS에 올리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답이 있었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분들이 뭐 저 같은 미관마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서는 뭐 국회의원이거나 단체장이거나 나와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아니면은 입을 다물어라는데 그 얘기 자체가 너무나 유치하기 짝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내가 기록을 세우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으니까 그때 뭐 주호영이라든가 윤한홍 의원이 비판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만 나에 대한 비판을 멈춰라라고 그 위기를 넘어갔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기습 제명을 해서 온 언론이 비판을 하니까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 단식에 들어가서 내가 밥을 굶고 단식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른바 몸빵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 갑작스럽게 누구 마음대로 자기의 직을 던지려면 그냥 본인이 던지면 됩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 재신임을 하려면 재신임 투표를 하려면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왜 단체장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오 시장은 겨냥한 것 같은데 단체장 직을 내놓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오 시장은 옛날에 무상급식 때문에 사실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그런 식의 요구를 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은 입 다물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독재자가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거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의 정당에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꾸준히 지금 전륜 언급하면서 장 대표의 변화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계속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실 단체장들도 다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론조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면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어게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오자.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정당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이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그것을 명백하게 선을 긋지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유권자들께서는 대단히 실망하고 기대를 접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는 거의 마이동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지방선거 관련한 이제 민생 행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보면 지금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 단체장에 대해서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로 민생 행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제주도에 갔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지지자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를 보세요. 그게 도대체 제1야당의 대표의 행보로서 걸맞는 건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 현실을 고민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공천권이라는 무기를 삼아서 너희들 꼼짝 마라.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단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반민주적인 태도죠. 네.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당심 50, 여론조사 50으로 이제 기존대로 하기로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거는 어떤 이유로 이런 뜻을 밝힌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꼼짝 마라. 내가 이렇게 네. 그 공천권을 중앙당이 확대하고 있으니 네. 다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중앙당에서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지도부는 네. 역대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서 최약체이고 그리고 지금 지지도도 역대 그 대표들 중에서 우리 당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권력을 더 강화해서 우리가 공천권을 더 강화시키겠다,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될 수밖에 없는 얘기죠. 네.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정훈 의원은 옛날에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 할 때 그 아래서 부위원장 했던 분이고 지난번에 총선을 앞두고 대충의 틀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대충의 틀을 이철규 의원과 함께 짰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철규 의원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여지는데 백서위원장으로 임명돼서 한동훈 몰아내기에 앞장서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을 다시 인재위원장으로 임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정훈 의원은 사실 그 민주당에서 와서 이번에 그 국회의원 되신 우리 당으로 달고는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에게 인재위원장을 맡긴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국사 강사 출신의 전한길 씨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지금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한 토론을 25일 날 개최한다고 잠정 네. 결정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이 토론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전한길 씨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발뺌을 하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부터 시작해서 저도 당사자로서 선거를 치른 사람인데 그거 제가 장담컨대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네. 자기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자기는 3명의 전문가를 데리고 나와서 이준석 의원 혼자와 맞서겠다는 것도 웃기기 짝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전한길 씨는 여기저기 총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저 의원에 대해 대표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윤호개인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연하겠다고 하면 탄핵에 대해서 절연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을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마치 이 사람이 자기가 상황인 것처럼 자기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총질을 해대고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을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지경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고성국 씨도 그렇고 전한길 씨도 그렇고요. 이렇게 계속 어쨌든 그 행보를 계속하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당원들에게 당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영향력이 있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을 시킴으로써 망상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거고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 바이러스에 감염시켰다고 저는 뭐 정치적인 은유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고성국이나 전한길 씨 같은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저희 당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김어준 씨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얘기를 들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해왔고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SNS 시대가 되면서 이 극우 국자 이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들이 점점 더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반 정상적인 정치까지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KB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런 미디어들까지 쥐고 흔들려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당 정치를 위해서 매우 부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과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상당한 진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13일까지 민주당에서 답을 내놔라. 아니면은 합당은 없다. 조국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위원님께서는 양당의 합당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정당이고 그래서 결국은 삐걱삐걱하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무슨 밀약설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무위원과 최고위원이 주고받았다는 그런 텔레그램이 공개가 되고 거기다가 또 무슨 협약 일정표 같은 것들이 문건이 다시 공개가 되는가 하면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이제 2월 13일까지 안 하면 나는 안 하겠다 굴욕적이다 이런 식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이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구나 이 내부 사정이라는 게 예.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조국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친문 세력 그리고 과거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운동권 세력 이 한쪽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그리고 친명 최고위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반문 내지는 이렇게 실용주의 세력 이 두 개의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국면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못 그러고 있는 건 앵커님도 아실 거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당내 자기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생결단식의 권력 다툼이 벌써 시작된 거잖아요.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항소가 줄줄이 포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도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건도 항소 포기.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게 법치국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거의 준사법기관에 장악을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싸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필리버스터하고 단식한 거 그래서 얻어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